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SNK입니다. SNK가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보유한 미스크 재단에 인수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가 상한가는 풀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SNK는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민하다가 스탑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K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K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방 5만 원, 10만 원도 갈 종목인데 고작 2만 원대에서 전전긍긍이라니 참 답답하다. 모두 무사 탈출을 기원합니다. 부합 가기 전에 얼른 나가라. 이 종목은 세력이 들어갔고 외국인이 방해하고 과연 누가 이기냐가 최대 관건이군. 난 세력의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5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갈 종목인데 답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렇게까지 갈 종목인가요? 제가 저번에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2만 7천 원을 넘어야 5만 원을 가든 3만 원 가든 하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2만 7천 원 라인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봉 월봉으로 목표가를 설정하는 사람이라 지금 현재 구간에서 돌파가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자리고 그게 이제 상장 초기 가격이 2만 7천 원대라서 조금은 그 자리 돌파 유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냐면 자리가 지금 문제가 한 번 올리고 나면 상승하고 나면 이 종목이 좀 특이하게 윗꼬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힘들고 그러고 하단에서 매수하면 괜찮지만 분봉을 보시면 무조건 위로 올라가면은 누가 억누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매하기에는 좀 적합치가 않아서 스탑을 한 건데 일단은 고가로 가게 되면 월봉상 2만 7천 원이 맞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 혹시라도 뚫리면은 3만 원 그다음에 3만 5천 원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2만 7천 원을 뚫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만약에 뚫어낸다면 그다음 3만 원, 3만 5천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이 종목은 세력이 들어갔고 외국인이 방해하고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력이 들어갔고 외국인이 방해하고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렇게 윗꼬리가 가고 상한가가 나오면 당연히 세력이 있겠죠. 그게 뭐 그런가요? 개인이 매수를 덤벼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력이 좀 억누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도 아마 그렇게 출발한 건데 만약에 장중에 오늘 지금 약간 이탈된 것 같습니다. 2만 3천 원대까지 이탈하면 시가 밑으로 깨질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3천 원을 이탈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상단 라인을 2만 7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그 점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4위는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로템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 이 수소 추출기 공장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히면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예,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에 대한 의견입니다. 천천히 17,000원대 안착부터 가봅시다. 그동안 버티고 버틴 노력을 헛되이 할 수 없지. 재료 좋고 거래량 좋고 이제 시작이다. 매수하고 기다리면 무조건 간다. 상한가는 바라지도 않는다. 천천히 우상향만 해줘. 내년까지 기대감 가져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현대로템은 두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재료도 좋고 거래량도 좋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좀 탄력을 받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연간 제가 알아본 걸로는 4,700톤 정도 생산한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좋아하는 그 테마 쪽으로 이제 이슈 섹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주가가 사실 지금 3월 이후 하락한 이후에 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19,000원대 찍고 나서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템이 사실 좋은데 나쁜 게 열차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인데 저가 수주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서 아마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악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신사업이 생긴다는 건 그거에 대한 거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신산업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만 해도 사실 현대 롯데하면 남북 경협주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이제 수소 관련주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좀 변모를 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도록 할게요. 상한가는 바라지도 않는다. 천천히 우상향만 해줘. 내년까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디까지 열어볼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18,000원 후반권 800원에서 19,000원을 가면 제가 주봉으로 보니까 지금 그 라인이 돌파가 되면 상단 라인이 지금 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추세로 보면은 내년까지 한다면 2만 원 초반권까지는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혹시라도 북한하고 관계가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 어찌 됐든 그쪽에 이제 철로를 논다고 그래서 이슈를 받는 종목이니까 그동안에 올리지 않다가 좀 땡기는 걸로 보면은 상승 구조로는 17,500원이 넘어가면 강한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상승 구조로 보시면서 최종으로 볼 수 있는 가격은 25,500원 정도. 알겠습니다. 우선 최종 목표가를 25,500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현대 로템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는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은 어제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 고위험군 환자 증상이 중증도 또는 위중증으로 악화하기 전에 뭐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이러한 치료제로 처방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상승 탄력을 받았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고민하다가 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강약품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강약품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강약품은 볼 때마다 점점 늙어가는 것 같아요. 10만 부강 외치는 분들 보면서 기다리는데 힘드네요. 어제 오늘 가만히 보고 잘 참다가 32층에 탑승. 내가 그렇지 뭐. 20분 만에 120만 원 날렸네. 오후장에서 분명히 슈팅 나옵니다. 버티면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질 테니 버텨봅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 10만 부강을 외치는 분들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힘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0만 부강까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그거는 모르겠고 제가 사실 어제 다른 방송에서 특징지로 부강약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그래요? 제대로 돼갖고 왔는데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여기서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누가 봐도 내려가는 차트인데 그냥 들어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렘데시비르 쪽이 아니라 덱사메타손하고 레보비르라는 약 쪽인데 부강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임상하는 게 약이 한 4-5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3만 원이 안착된 이후 흐름이 중요한데 문제는 어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차익 물량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좀 간다면은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좀 개인들을 괴롭힐 자리고요. 제가 보는 가격대는 35,000원까지는 간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간다는 게 아니라 조금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주 쪽에 약간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 영향도 있는데, 사실 하단이 24,000원대에서 지금 금일 고가로 따지면 33,000원입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33,000원 얘기했었는데 35,000원 이상은 간다 보고 있으니까 조금 누르면 약간 좀 시간을 두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만 원 안착 이후의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3만 5천 원까지는 우선 열려 있다. 하단은 24,000원 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오후장에서 분명히 슈팅 나옵니다. 버티면 크리스마스가 즐거워질 테니라고 하셨거든요. 오후장에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하단이 24,000원이 아니고요. 밑에 24,000원에서 상승했다는 얘기고, 지금 자리에서는 28,000원을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사실 그 부강이 저희가 아는 제품 그 치약도 있고 안티프라그라고 옛날부터 오래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는 회사라서 메리트는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뛰어난 매출이 나오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청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일 시가가 1조 9천억인데 일단 파이프라인이나 그런 게 나와야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어떻게 보면 뭐 기존의 이제 화이자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 이후에 덱사메타손이나 기존 다른 제약에 대한 걸 올리는 거니까 지금 급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환매식으로 지금 계속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분한
느낌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35,000원을 열어두셨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볼게요. 엔젠바이오 새내기 주입니다. 오늘 20%대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제가 사실은 보통 스탑을 하는데 약간 회사가 괜찮은 건 그래요. 아닌데 제일약품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젠바이오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젠바이오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45,000원. 그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앞자리 4자 찍겠네. 절대 털리지 마라. 내일은 5자리 본다. 이 종목 이름 잘못됐다고 그러던데 엔젠바이오가 아니라 엔젤바이오다. 하하하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1차 목표가는 4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좋다고 보셨어요, 전문가님? 일단 엔젠만 보면은 솔직히 약간 바이오 그냥 신약으로 나온 회사인데 이제 그 온코닉 테라퓨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제일약품 쪽에 연관돼 있는 회사랑 이제 합작해서 실험을 그래요?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일약품 하면 그 옛날 우리가 알던 파푸나 그런 좀 유명한 제품이 나오는 회사니까 아주 바이오 중에 이상하진 않겠다. 제가 원래 바이오를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저는 원래 상한가를 가면 이런 신규주는 한 방 반이나 두 방 정도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 오늘 이탈이 안 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35,500원이 이탈되면 상당히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요. 지금 위치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버티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 고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500원 이 라인대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에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자,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네, 고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평당 16,550원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18,050원 예상 갈 때까지 가봅니다. 아직 갈 게 멀었다. 3개월 버티기 전략 계획 중 몇 년간 물린 분들 탈출하고 이제 상승 초입니다. 38,000원에 입성, 3년 반 물타기해서 24,000원 맞췄다. 오늘 탄력 받았을 때 팔고 싶은데 참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을 신고가를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사실 좀 여러 가지 공학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공장이 가동을 최근에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확인 안 하신 건데 예. OLED 가동이 내년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서 500만 대 이상이면 되게 높은 거고 올해 아마 300만 대 이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은 다 확인했는데 500만 대면 진짜 선방하는 건데 지금 캐파를 풀로 돌렸을 때 550만 대로 확인을 하는데 그거야 내년에 봐야 하는 부분이고 단 삼성이 지금 QLED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좀 이따 나올 건데 향후로 보면은 경쟁이면 분명히 저가형 OLED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면 조금 캐파를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남기지 않더라도 생산량을 증가하는 게 이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8,000원대가 넘어가면 저는 이제 2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내년에. 근데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개미 투자자의 되게 애증의 종목입니다. 저도 LG를 사실 저는 삼성 쪽만 선호해서 약간 접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또 한편으로는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또 중복되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저가다 고가다 그런 판단할 때가 아니고 고가가 돌파되면 추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우선 21,000원까지 열려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확인하기 전에 오늘도 수익률 리뷰부터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달 1일에 제시를 했던 유니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9%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시를 하고 나서 전문가님 잘 오르다가 최근 며칠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8,000원대면은 제가 예상한 가격은 갔는데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되게 2차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1차에 이제 뭐 PSK나 여러 가지 좀 중형주들이 있고 유니셈은 소형주인데 그렇다고 아주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내년에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혹시라도 재차 상승해서 고가의 8,000원대를 돌파한다면 추세로 본다면 저는 최종 목표가를 9,000원대까지 말씀을 드리고 단 하단에 7,400원 이탈하면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셈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잡아드렸고요. 다음 종목도 있습니다. 이번 달 4일에 제시했던 서울 반도체 지금까지 8.1%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은 상승세가 아주 완만하게 좋아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QLED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스가 제가 예상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런 쪽을 공부하시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출시가 중요한 건데 내년에 분명히 삼성에서 마이크로 QLED 관련된 부분을 되게 푸시를 할 거니까 저는 솔직히 서울 반도체는 추세로 본다면 내년 목표가를 한 25,000원 이상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추세로 보신다면은 19,500원 이탈 안 하면 좀 더 갖고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보면 22,00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까지 수익률을 리뷰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오늘의 관심주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대형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오랜만에. 종목인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남현의 1위 농심입니다. 사실 지금 조정세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언택트 때문에 38만 원까지 올랐다가 제가 아까 원고 쓸 때보다 더 빠졌습니다. 29만 3,500원인데 라면이 일단 국내에서는 솔직히 성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북미하고 중국 시장에서 지금 매출이 내년에도 10%나 영업이익도 10% 이상 성장할 것 같고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원재료 가격 인상 때문에 아무래도 라면값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워낙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29만 원대 같으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1차 목표가를 33만 원 그리고 만일에 종목이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35만 원까지 보시고 단 하단에 27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심이 사실 작은 회사도 아니고 매출이 지금 거의 1년에 2조 3천억이 나오는 회사니까 지금 구간에서 왜 농심을 얘기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농심 제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